먼저 1번 문제는요. 세균수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우선 집락수는 15에서 300개까지를 우리가 집락에 계산을 하고요. 지금 집락수를 보시면 전부 다 15 이상 그리고 300 이하가 되기 때문에 다 계산에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자에는요. 해당되는 집락수 개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제일 첫 번째 희석 배수의 개수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희석 배수의 개수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두 개가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는 첫 번째 희석 배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1대 100이잖아요. 그래서 10의 2승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처음에 시작을 1대 1000으로 했으면 10의 3승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24,409라고 하는 숫자 나오는데 식품공전에 의하면 숫자는 어떻게 쓰라고 나오냐 하면 높은 단위로부터 3단계에서 반올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를 반올림 하라는 소리죠. 그리고 유효 숫자를 2단계로 끊어서 이하를 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를 반올림하면 24,000이 되고 유효 숫자는 2단계로 끊어서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안토시아닌 색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했을 때 많이 봤던 색소죠. 안토시아닌 색소는 특이하게 pH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산성에서는 붉은색, 적색을 나타내고 되고요. 그리고 중성에서는요. 자색을 나타내게 되는데 엷은 자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염기성으로 가게 되면 색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담녹색, 녹색 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무슨 색소가? 안토시아닌 색소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미생물 생육 곡선을 그리세요. 그리고 4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했고요.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가로축은 시간으로 두고 세로축은 미생물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했을 때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미생물 수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4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그 4단계가 우리는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 4단계로 가게 되죠. 제일 처음에는 미생물 수가 일정하게 쭉 가게 되고요.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수기에 가게 되면 미생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정지기로 가게 되면 생균수와 사균수가 같기 때문에 미생물 수가 또 일정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멸기 가게 되면 이제 환경이 나빠져서 사균수가 더 많아지는 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사멸기죠. 그래서 총 4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4가지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면요. 동결건조 원리를 설명하고 동결건조의 장점 2가지를 쓰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물에서 상평형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물의 3중점 그림이 있는데요. 대략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체 상태, 그리고 액체 상태, 고체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동결건조라고 하는 것은 식품의 수분을 동결로 우선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에 있는 수분을 온도를 낮춰서 고체 상태로 동결을 하게 되죠. 그 상태에서 압력을 낮추게 되면요. 기체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동결건조입니다. 기체 상태로 가려면 압력을 너무 많이 낮춰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압력을 조금 낮게 낮추고 온도를 다시 조금 더 조절을 하게 되면 기체 상태로 가는데 에너지가 많이는 안 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동결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을 동결, 고체 상태로 만들고 그 상태에서 압력과 온도를 조절을 해서 얼음을 기체 상태로 우리는 이것을 승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음을 기체 상태로 승화시켜서 건조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동결건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점은요. 원래 모양과 크기가 유지된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리고
온도를 낮은 온도에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보통 건조를 하려면 높은 온도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동결 건조 같은 경우는 온도를 낮은 온도에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한 손상이 적고 그리고 향기 성분의 손실도 적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공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 모양과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얼음만 기체로 승화되어서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공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공질이라서 보건성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을 부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 보건성이 좋은 것이 동결 건조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고체 표면 검체에 수압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면봉으로 닦아내야 하는 면적을 묻고 있는데요. 수압이라고 하는 방법은요. 적신, 멸균 거즈나 아니면 면봉 같은 것으로 닦아내어서 일정량의 희석액을 넣고 진탕해서 현탁액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방법인데 일정 면적을 닦게 됩니다. 그 일정 면적이 얼마냐 하면 100cm의 제곱, 10cm 곱하기 10cm 정도가 되는 이런 네모판을 가이드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수압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닦아내야 하는 면적은 100cm의 제곱. 다음 문제 볼까요? 계산 문제인데요. 소세지 제조 공장에서 3가지 원료육을 혼합을 해서 배합비로 소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방 함량이 넣는 원료육의 종류는 3가지. 여기에 지방 함량은 각각 소고기는 10%, 돼지고기 1은 50%, 돼지고기 2는 20%다라고 주어졌고요. 전체 용량이 100kg 중에서 소고기가 30%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고기가 30%를 차지한다고 하면 나머지 돼지고기 2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70%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1000kg 중에 30%가 소고기인 거니까 우리는 300kg는 소고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700kg은 돼지고기 1과 돼지고기 2가 만난 것을 사용을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총 지방 함량은 25%가 되도록 제조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요. 지방량이 25%이니까 전체에서는 250kg가 지방량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기 중에서 소고기 양 보시면 지방 함량 10%인 소고기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300kg를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소고기에 있는 지방 함량은 30kg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돼지고기 1과 돼지고기 2가 합쳐진 지방 함량은 250에서 32 뺀 220kg이 그 양이 되겠죠. 그러면 1번 돼지고기를 X라고 하고요. 2번 돼지고기를 Y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용을 하면 X 플러스 Y가 700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량을 가지고 또 계산을 해보면 지방 함량이 50%와 20%입니다. 그래서 0.5X와 0.2Y를 더했더니 220kg이다 라는 이 2가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에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X는 266.67과 Y는 433.33이라고 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고 각 원료육의 배합량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고기는 얼마요? 300kg, 돼지고기 1 같은 경우는 얼마? 266.67 그리고 돼지고기 2 같은 경우는 433.33kg를 사용을 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볼까요? 전분이 분해될 때 덱스트린, 메가당, 포도당, 올리고당으로 분해될 수 있는데 분자량이 큰 순서대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각이 뭔지를 한번 보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아마 필기 공부하실 때는 많이 봤던 단어들일 것 같습니다.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분을 가수분해하면 결국 메가당, 말토스를 통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생기는 가수분해 산물을 덱스트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생성되는 가수분해 산물인데 어디까지냐 하면 전분에서 말토스까지에 이르는 중간 단계에서 생기는 가수분해 산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가수분해에서 말토스 전 단계라고 보셔야 되죠. 왜 전분을 가수분해하면 말토스를 거쳐서 글루코스가 되는데 전분에서 말토스 전까지 생기는 이 단계를 우리는 덱스트린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단당류가 글리코시드 결합을 했는데 개수가 몇 개 정도가 되냐 하면 3개에서 10개 정도 단당류가 글리코시드 결합한 당을 우리는 올리고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메가당은 무엇이냐 하면요. 메가당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말토스였고요. 그리고 2당류에 들어갔습니다. 2당류니까 당이 2개가 합쳐져야 되는데 그 당 2개가 뭐였냐 하면 포도당과 포도당이었죠. 그리고 포도당이 여기 나오죠. 포도당은 단당류에 속하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영어로 하면 글루코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분자량이 큰 순서대로 쓰자면 덱스트린이 가장 큰 것이고요. 전분을 가수분해할 때 생기는 가수분해 산물인데 말토스 전까지를 다 아우르는 것이니까요. 덱스트린이 가장 큰 것이고 그리고 단당류가 3개에서 10개 정도가 결합한 당인 올리고당이 그 다음으로 작은 것이고요. 그리고 2당류에 속하는 메가당이 그 다음으로 작은 것이고요. 그리고 단당류에 속하는 포도당이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